네,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7시 이제 8분을 막 향해 가고 있고요. 이번에는 월가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저 주말 사이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네. 구글의 그 제미나이 네. 난리가 났잖아요. 그쵸. 근데 이게 영상을 뭐 편집했다. 이거는 거의 조작 논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중차대한 상황 같은데. 사실 이 정도면은 조사까지 들어가야 되죠. 그러니까요. 네, 왜냐면 뭐 불공정 거래까지 뭐 나올 수가 있으니까. 음.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말 내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, 시장이. 그렇죠. 그래서 전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음. 빅테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, 그다음에 전기차, 뭐 비트코인 이런 결국 IT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번 주는 오늘 아마 장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반대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전망을 좀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짜. 되면은 사실 이제 지난주에 뭐 구글이 올랐다고 해서 그쵸. 마이크로소프트가 네. 하락한 건 아니지만 네, 맞습니다.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구글이 좀 휘청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반대로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올라갈 것 같은 예, 네.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그걸, 합니다. 저희가 미리 전망을 하면 안 되는데 네.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그쵸. 네. 자,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 상황을 한눈에 좀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. 지수는 올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6주 연속 상승했고요. 네. 금융시장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S&P하고 나스닥은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. 지난주에는 이제 빅테크, 반도체, 전기차, 비트코인 관련주가 핫캐리를 했다 시장에. 그리고 사실 11월 실업률이 한 3.7%로 죄송합니다. 네. 더 둔화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쵸. 전달에 3.9%보다 더 하락했고, 그다음에 평균 임금 상승률도 4.0%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어요.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11월 달에 끝났거든요. 네. 그래서 파업이 끝나면서 노동자들이 복귀하면서 나온 수치다. 그쵸.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 플러스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. 그리고 국채는 이제 강보합세고요. 이번 주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망세를 보인 것 같고요. 네. 달러도 마찬가지고, 그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, 대부분 다 좀 하향 안정화됐다. 죄송합니다. 달러는 이제 좀 상승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의 장중에 2,153달러까지도 기록을 했었는데 다시 2014.5달러로 네. 완전히 급락하다시피 했어요. 그런데 수익 실현 뭐 매물도 좀 나오고요. 아마 당분간 한 2,050달러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매크로 지표들은 조금 그냥 관망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4.2로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. 뭐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4.1이나 2나 뭐 거기서 맞습니다. 거기서 왔습니다. 네. 자, 주간 단위로 업종별 움직임을 네. 쭉 보자면 어떤 업종이 가장 좀 강했습니까? 네,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네. 지지난주하고 지난주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. 오. 예, 지지난주에는 잘 보시면 뭐 소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그 리얼 에스테이트 이쪽 리츠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컸고 빅테크가 좀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이번 주 또 다시 반대로 IT하고 IT 중에서 이제 빅테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호재가 지난주에 많았습니다. 뭐 구글, 뭐 제미나이가 지난주까지는 호재였어요. 이번 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,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중국 이제 상무장관 이제 미팅한 부분, 그다음에 AMD는 이제 MI300X라든지 MI300A라는 AI 칩 출시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요. 네. 텔레콤 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장 큰 이제 기대감이 올라왔고요. 네. 특히 내년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, 그다음에 맥 모두 리뉴얼해서 출시를 하겠다. 요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패드하고 맥이 사실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텔레콤 서비스 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. 네. 소재 쪽은 이제 금광주가 좀 조정받았고요. 그다음에 금융주하고 리츠 같은 경우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였다.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유가가 71달러까지 하락을 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로 잠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그렇죠? 4,604니까 전 고점이죠. 7월 31일 날에
4,588을 넘어선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다시 또 상승으로 고개를 쳐드는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장이 엄청 세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기간 조정 느낌이 나요. 그래서 14,403인데 7월 19일 날 전고점인 14,358을 이제 모두 뚫었거든요. 그래서 뭐 충분히 여기도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아직도 산타넬라는 기대감은 전혀 버리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이다. 물론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. 네. 네,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요. 업종의 흐름도 그렇고 저희가 뭐 S&P 500이나 나스닥 차트도 보고 하면은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흐름이 정반대고 네. 지수도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네, 네. 근데 뭔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시장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네. 애매한 그런 구간 맞습니다.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뭐 주도주가 뭘 끌고 간다 네.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. 이제 연말 되면서 다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와야 이게 맞지 않겠느냐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금융주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펀드멘탈 대비해서 사실은 약간 이제 저평가 상태거든요. 상대적으로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. 그다음에 IT 쪽,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바로 조정으로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이 보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좀 신뢰감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매크로 지표들도 다 지금 버텨주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요. 네. 과연 이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지 마이클 23님이 이번 주 조정하고 산타넬리 갑니다고 외쳐주셨는데 과연 산타넬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는 뭘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까요? 사실 이번 주 다른 것보다 뭐 거의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2023년 이제 금융정책 피날레다. 왜냐하면 이번 주에 페드하고요, ECB, 뱅크 오브 잉글랜드 세 개 중앙은행이죠. 이 세 개 국가만 합해도 전 세계 명목 GDP의 60%거든요. 이 세 개 국가의 기준금리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매크로 지표가 약간 여기에서 지금 좀 관망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시장의 전망치는 이미 좀 긍정적이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관망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네. 아마 산타넬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면은 지금 12일 날 일단 미국이 먼저 FOMC 회의가 시작을 하고요. 그렇죠. 13일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. 현재 이제 7월 달까지 7월 달부터 이제 동결이 됐죠. 그래서 5.50%인데 이번 11월 달에 CPI하고 PPI가 하필이면은 12일,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. 그쵸. 그래서 이 회의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나온 게 보니까 11월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지금 3.2%가 나왔었거든요. 이거보다 조금 더 둔화돼서 한 3.1%까지 하락할 수 있다. 이렇게 시장이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그런 CPI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지난달에가 한 4% 상승률이었거든요.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4%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향후 내년 1월에 연준이 목표를 삼고 있는 2%대 인플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발표된 저희들이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제 서비스업 지표들, 주택 경기 지표들을 모두 봤는데 사실 다들 대부분 다 경기 침체 쪽이 우세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11월 실업률이 3.7%로 조금 더 둔화됐지만은 네. 이것은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요. 그래서 연준이 이번 주에도 아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거의 99%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시장은. 지금 사실 이제 세 군데에서 모두 이번 주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. 앞서서 누군가 뭔가 좀 뭐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좀 크게 낸다든가 하면은 다른 쪽에서도 이제 기대를 하겠죠. 유럽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할게요. 네. 뭐 금리 인하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도 쟤네도 하니까 미국도 하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좀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들 텐데 맞습니다. 주말 사이에 보면은 그 페드워치 3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약간 했어요. 줄어들었어요. 네. 그래도 이제 40% 그렇죠. 넘긴 네. 하지만 근데 이게 다시 또 이번 주에 얼마나 또 큰 변동성을 주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. 그래서 이제 유로존이 사실 또 먼저 또 관심의 대상이에요. 네. 그래서 14일 날 이제 예정돼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유로존 금리를 보시면 2022년 21년 7월 달부터 미국보다 먼저 상승을 시작했어요. 0.0%에서 상승을 시작해 갖고 네.
9월 달까지 올해 9월 달부터 이제 동결을 시작했거든요. 여기 같은 기준금리가 지금 4.5%입니다. 그래서 유로존 쪽을 한번 보면은 11월 CPI 잠정치죠. 잠정치가 2.4%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월 달에 2.9%였거든요. 그러니까 큰 폭의 지금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그다음에 지난달 그다음에 그런 CPI 잠정치도 한 3.6%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10월 달에는 그런 CPI가 4.2%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3분기 GDP 지금 확정치가 마이너스 0.1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경기는 이미 둔화가 됐어요. 네.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하는 2%대 지금 목표치는 이미 사정권에 들어선 모습이에요. 그래서 얘기되는 게 지금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 같고 아마 시작을 한다면은 아마 유럽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최근에 유럽 증시가 조금 더 미국 증시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좀 먼저 내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커 보입니다. 지금. 이번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그 회의가 복병이 될 만한 거는 없나요?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은 제일 싫어할 것이다. 네. 일단 사실은 영국도 일단은 이제 물가 지수가 10월 달에 4.6%로 둔화됐고 11월 달도 지금은 4.3%로 하향 조정돼 있어요. 전망치가. 그리고 GDP 상승률도 0.6%거든요. 3분기가. 네. 영국도 사실 이제 긴축 기조를 이제 유지해야 될 명분이 없어 보인다.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 말고 지금 나오는 데가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 이제 기타 중앙은행들 있죠. 덴마크라든지 이런 기타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 하락률이 좀 둔화된 상황이 아직도 좀 더 멀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국가들 빼고는 사실 대부분 뭐 국가들에서 있어서는 아마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. 여기다 포함돼갖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률이 워낙 둔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뭐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인데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지금은 이제 종결하고 긴축을 종료하고 내년에 이제 한 전반기 말이라든지 하반기 초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그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보다 더 중앙은행들이 쉽게 해서 미적거린다. 아니면 조금 더 뭐 지켜보겠다. 더 매파적으로 간다. 그러면은 이게 더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은. 네.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 정말 다양한 또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되는 내용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그럼 이번 주 시장 전망은 뭐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네,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네. 뭐가 있을까요? 네,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요. 일단 뭐 12일, 13일에는 결국 미국 CPI와 PP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요거 좀 확인을 해야 앞으로 이제 미국 이제 연준의 정책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14일에 미국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GDP의 한 65% 정도는 소매 판매, 특히 이제 이 소비가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한 0.2%요 정도 상승한 걸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.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5일에는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1월 광공업 생산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이제 PMI 지수까지 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요. 주요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광공업 생산이라든지 신규 주택 가격이라든지 소매 판매,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14일하고 이제 15일에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요거 하기 전에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EU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.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. 네, 완전히 서로 그냥 비난만 하다 끝난 정도로 네.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실적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쵸. 뭐 오라클하고 이제 어도비 저희가 잘 아는 코스트코 정도 보이고요. 존슨 컨트롤스라고 있습니다. 이제 건물이라든지 사무실에 전반적인 보안이라든지 사무 관리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. 뭐 국내도 이미 진출한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래요? 예, 좀
매출도 좀 큰 회사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리치 회사랑 항상 관련돼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. 네. 그래서 한번 요 회사도 한번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일정도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. 지금 상황에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뭘 더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죠, 네. 그렇다고 팔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? 배당을 보셔야죠. 마지막에 아, 그냥 배당. 배당만 기다리면서 배당 사거나 한번 조금 더 팔거나? 기다려보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분기 배당이 아니면 반기 배당이 많기 때문에 네. 실제로 12월 저희 같이 12월 달 된다고 해서 뭐 중소 기업 쪽에서 이제 주가가 다 빠진다던가 네. 아니면 이제 배당 받기 전에 뭐 배당락을 친다던가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, 사실은요. 그래서 연말에 아마 배당 높은 종목들 한번 배당 보시고 왜냐면 대부분 다 이제 금융주라든지 리츠라든지 에너지주들이 저평가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큰 부담이 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배당 한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번 요번 주 지켜보시면서 AI 쪽에 관련돼 갖고 만약에 좀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, 구글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수로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떠질 수가 있으니까 지수를 보고 한번 약간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가셔도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.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이 최근에 이완수 대표님의 가장 관심권에 있는 기업일까요? 그럼? 뭐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가장 첫 번째는 이제 AI 이제 IT 쪽에서는 네. 일단 저는 이제 두 개 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애플을 초월하지 않겠느냐. 3조 시총을 일단 돌파하고 애플을 이길 것이다. 그렇죠. 이길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 좀 우세하거든요. 시기에 대해서는 한 1월 정도, 원래는 한 12월 초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. 애플이 마지막에 또 치고 올라갔어요. 이제 그래서 그걸 못 따라잡았는데 네. 아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계속 이제 AI 쪽, 특히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 확대를 감안한다면은 1월 달로 들어가면 아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2월 달쯤에 나오거든요. 그거 감안한다면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그 애플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이런 부분 하나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 AMD 쪽. AMD는 예. 어떻게 왜냐면은 엔비디아와 그 격차를 줄일까요? 네, 항상 이제 2등하는 업체거든요. 네네. CPU도 2등, 아, 이제 GPU도 2등. 2등 어려워요. 그렇죠.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두 개를 다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전에는 CPU하고 이쪽에서 잘 매출이 없었고 GPU도 약간 밀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CPU도 지금 많이 따라잡았어요. 기술적으로. 그다음에 매출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GPU도 마찬가지고. 네.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2등 하고 있는 회사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. 그리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먼저 보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사실 개인들은 싫어하는 저는 이제 금융주 좀 전반기까지 금융주 개인들이 싫어하는 대로 제가 바로 눈치챘죠. 네, 금융주하고 아. 솔직히 말씀 이렇게 에너지주도 보고 있습니다. 에너지주요? 예, 유가가 에너지주.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? 유가 하락인데 제가 항상 P 곱하기 Q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Q 쪽에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오. 예, 왜냐하면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네. 그다음에 달러가 이제 약세 트렌드로 가게 되면은 네. 원유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Q는 늘어날 수 있다. 네. 그래서 배당도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주 쪽은 사실 ETF 쪽으로 끌고 갑니다. 한 종목보다는. 아, 하나의 네. 종목을 고르기는 애매한 대표적인 ETF가 뭐가 있죠?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KBWB라고 하거든요. 이제 인베스코 KBW 저기 뱅크 ETF입니다. 뱅크만 담습니다. 네, 네.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이제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거 빼고 딱 은행만 담는 그런 컨셉으로만 딱 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도 좀 보고 있고 하나 더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소재 쪽. 소재. 예, 광업주 말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수소 쪽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 갖고 미국 쪽에서요? 예, 미국 쪽에서. 왜냐하면 에이펙 정상회담도 그렇고 네. 지난번에 끝났던 이제 지금 제28자 유엔 그 기후변화 이게 회의도 마찬가지고 네. 지금 계속 그 친환경 에너지주에 대한 인프라 구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럼 정부의 보조금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떤 섹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회사 같습니다. 정보인데. 네. 해주셔야죠. 아, 그래도 예, 오늘과 알겠습니다. 함께 하시니까. 예. 네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러는 투자 전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네,
감사합니다.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.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.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.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.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